BC250이 뭐길래 자꾸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다른 영상에도 또 있어. BC250. 그동안 이렇게 뭐 해달라고 사람들이 한 적이 없었는데 대체 뭐길래 그런 거지? 100달러에 DDR6 16GB 램에 이거 PS5 APU와 유사한 RDNA2 iGPU. 아니 근데 이게 100달러면 램 가격하고 비슷한데 이거 뭐 안 살 수가 없네. 이거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제 채널에 가끔씩 뭐 영상과 상관없는 댓글로 뭐 좀 리뷰해 주세요, 아니면 뭐가 새로 나왔는데 한번 봐주세요, 뭐 이런 댓글이 간혹 있었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린 제품은 처음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봤는데 뭐 지금은 가격이 127달러인데 제가 구매했을 때는 152,000원 102달러 정도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자, 뭐 램 값이죠. 거의 지금 램 값이 미쳐가지고 DDR6 램 16기가 뭐 거의 램 값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정말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구매 후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이 영상을 기다리고 계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빨리 도착했습니다. 요즘 통관도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통관도 하루 만에 통과하고, 자, 이렇게 BC250이 도착을 했습니다. 와, 정말 뭐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지금 네, 이게 PS5와 유사한 AP라고 하는데 채굴용으로 사용되던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인지 최근에 이렇게 일반 용도로 물량이 많이 풀렸습니다. 저는 채굴용으로 쓰이던 제품이 판다고 그래서 중고가 오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이게 새 거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렇게 실도 붙어 있고 방열판도 그렇고, 방열판이 그리고 다 막혀 있고 이쪽으로만 바람이 통하는 그런 구조네요. 이렇게 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썸네일 보고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저는 요거를 이제 PC 형태로 만들 건데, 자, 보시면 30cm가 약간 넘습니다. 31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ITX 케이스 중에서도 약간 큰 제품 그런 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그런 걸로 준비를 해봤고 30cm 그리고 14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품 한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스펙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PS5에 기반한 AP, CPU, AMD Gen2, 6코어 12스레드 최대 3.5GHz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GPU RDNA2 24 컴퓨터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가 16GB DDR6, TDP는 220W, 8핀으로 220W를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장기간 사용 시 화재 위험이 있을 것도 같은데 PS5와 비교했을 때 코어 수는 6개 대 8개, 그리고 GPU의 컴퓨터 유닛은 24개 대 36개,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S5보다 약간 떨어지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그래픽 카드로 따지자면 AMD 제품 RX 6500 XT와 비슷한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까지 살펴봤고 이제 여기에 OS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이제 먼저 USB 드라이브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파일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위해서 이 GitHub 페이지에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네, 그리고 개조된 바이오스 여기 들어가면 두 번째 파일 요걸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네, 압축을 풀어주고, 자, 여기다 복사해 준 다음에 이 오리지널 원본 백업해 주시고, 요 파일을 네, 이렇게 파일명을 바꿔 주시고 요거를 이제 FAT32 형식으로 포맷된 USB에 카피를 해 줍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우선 PC처럼 켜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일단 파워 서플라이가 필요하겠죠. 자, 뭐 사는 김에 그냥 알리에서 같이 샀습니다. 500W인데 뭐 22,000원? 이게 말이 되는 가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렴한 세팅으로 PC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것들로 일단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케이블은 국내에서 사용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걸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발열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쿨링팬을 그래서 제가 찾다 보니까 아주 적합한 걸 하나 찾았습니다. 이게 그래픽카드 후면에 장착하는 쿨링팬입니다. 뭐 장갑도 들어있고 뭐 먼지털이 이 제품입니다. 와, 이 서멀 패드도 상당히 두꺼운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원래대로라면 먼지가 많기 때문에 털어줘야 할 텐데 뭐 깨끗하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앞에다가 장착할 거기 때문에 사이즈도 아주 딱 맞습니다. 쿨러 단자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세팅이 끝났고 현재는 전원 스위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 4번, 6번을 클립으로 연결해주면 이렇게 전원이 켜집니다. 바이오스 USB를 연결하고 자, 여기서 BLK0 콜론 하고 엔터, 플래시 NSH 엔터.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이 상황에서는 전원을 끄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겠죠. 이렇게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완료되고 전원을 꺼준 다음에 시모스 리셋을 시켜줍니다. 요걸 한 1분 정도 빼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커스텀 바이오스가 설치가 돼서 P3.0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변경이 되면 이렇게 칩셋 모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자, 여기서 폴스 UMA 스페시파이드 512메가 이렇게 설정하고 저장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S 설치는 리눅스를 설치해도 되지만 리눅스 설치를 위해서는 각종 드라이버라든가 커널 같은 변경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PC나 각종 핸드헬드 기기를 스팀덱처럼 만들어주는 스팀 OS 같은 거죠. 바자이트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자이트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다운로드 바자이트 ISO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발레나이처 같은 버닝 툴로 구웠을 때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도라 QT라는 버닝 툴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 자, 이미지 파일 방금 다운로드 받은 바자이트 덱 스테이블 라이브 ISO 드라이브 선택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바자이트 설치를 위한 준비가 다 됐고 이제 SSD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자이트 USB 드라이브를 랜 포트 바로 옆에가 USB 3.0 포트입니다. 여기 연결하고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팅 순서도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쿨링팬 소음이 상당하네요. 그런데 이게 엄청 뜨겁네요. 손을 대기가 힘들 정도로 뜨겁습니다. 바자이트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메뉴에 있는 걸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한국어 대한민국 계속 진행. 자, 설치 시작. 설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얼마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와, 장난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휴대용 기기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 자, 한번 온도를 볼까요? 60도. 이쪽은 그나마 이 쿨링팬 때문에 40도 정도 되는데 이 아래는 뭐 60도 넘어갑니다. 이거 뭐 손 댈 수가 없을 정도. 뜨거워. 아무튼 뭐 열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바자이트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인스톨이 쭉 진행된 다음에 초기 설정은 제가 영상으로 남기질 못했는데 국가 선택하고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스팀 OS 돌아가는 스팀 PC죠.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이제 케이스에 넣을 건데 조금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뭐 인스톨만 해도 거의 60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쿨링이 되는 케이스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소음이 좀 심해서 케이스 안에 넣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X 케이스를 일단 준비를 했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여기 두 개를 스위치로 만들어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여기를 그냥 이런 상태로 놓게 되면 만약에 사용을 안 할 때 이 파워 서플라이 코드를 뽑아야 되는데 코드 뽑는 것보다는 여기 스위치 만들어서 껐다 켜는 게 낫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점퍼가 두 개가 연결돼 있으면 전원 버튼을 안 눌러도 켜지는 건데 요거를 연결해 놓은 거를 그냥 빼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있는 전원 버튼,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야 켜집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제 PC처럼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케이스에 넣어야 되겠죠. 자, 제가 준비한 ITX 케이스 워낙에 길어서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래픽 카드 연결하는데 이렇게 넣으면 이제 이쪽 포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럼 한번 여기 케이스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착이야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다들 하시는 거니까 그냥 중요한 것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ATX 파워가 아니었네요. 마이크로 ATX가 들어가는 거였네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TX를 샀는데,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ATX. 요즘에 거의 쓸 일이 없죠. 하지만 이게 창고에 하나 있어서 제가 이거를 사용하려다 또 이렇게 선이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다 색깔이 다 검정색이라서 조립을 했을 때 그렇게 눈에 띄거나 그러진 않는데 또 옛날 거는 이렇게 색깔이 또 검정, 빨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라서 분해를 해서 필요 없는 선들을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핀 전원, 8핀도 이게 옛날 거라서 8핀이 없고 6핀, 4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그것도 다 잘라서 이렇게 가지고 있던 8핀에 이렇게 연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24핀 다 필요 없죠. 4번하고 6번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4번하고 6번만 남겨놨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깔끔하긴 하죠. 요거 장착을 하고 자, 이 파워 4번, 6번 연결하는 전원 스위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개가 4번, 6번에 연결되는 거고 요 빨강, 검정은 12V에 연결돼서 여기 LED를 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버튼 위치는 한 요 정도 파워 서플라이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에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앞에서 켜고 그리고 제가 요걸로 켠다고 했는데 이걸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거를 여기에 납땜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밑쪽에 해야 됐어야 되는데 쿨러와 간섭이 생기네요. 쿨러를 좀 더 잘라내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이렇게 장착을 할 건데 파워가 이 밑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 쿨러가 또 여기 간섭이 생겨가지고 이 쿨러를 어쩔 수 없이 제거를 했습니다. 밑에서 두 개가 올라와줘야 열을 좀 더 식히는 데 도움이 될 텐데 이건 좀 아쉽네요. 자, 그리고 파워 스위치.
네, 원래대로라면 이게 문이 쾅 닫히면서 네,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치지직이 나와서 놀라셨을 텐데, 자, 무엇일까요? 작동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잠깐 지나가는 걸로 한마디 한 게 있는데, 네, 보이시나요? 여기 일단 앞유리 떼어내서 케이블이 안 빠져서, 네, 보시면 이렇게 커넥터는 괜찮은데, 와, 이게, 와, 대체 열이 얼마나 났길래, 와, 제가 이걸 다 만들고 이제 테스트할 겸 뭐 여러 게임들 세팅, 여기에서 딱 맞는 세팅 찾으려고 플레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하고 이제 완성품 보여드리면서 쫙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꺼지면서 PC가 연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바로 분리를 했는데, 와,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노란색 이 12V 케이블이 다 녹아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딱 보면 이 위쪽이 더 얇고 여기가 제가 더 두꺼운 걸 썼는데, 얇은 쪽은 괜찮은데 두꺼운 쪽이 이렇게 녹아버렸습니다. 그냥 다 눌러붙어서 어떻게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돼버렸는데, 네, 그러면서 아마 이게 합선이 되면서 PC가 꺼져버린 것 같은데, 이쪽 두 개는 이게 완전히 붙어버렸네요. 와, 위쪽은 괜찮은데. 네, 일단 뭐 다 이쪽 눌러붙은 앞쪽으로 다 일단 잘라주고, 검정색은 보니까 마이너스는 괜찮은 것 같은데 12V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 눌러붙었네요. 이걸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 황당하네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 커넥터 이쪽은 괜찮은데 이상하게 이쪽이 녹았네요. 여기서부터 녹은 게 아니고 이쪽이. 이쪽도 좀 불안하긴 하네요. 이쪽도. 테스트하면서 사용했던 이 파워 서플라이, 이것도 보시면 이거는 굵기가 더 얇습니다. 20AWG에 80도 300V. 더 얇으네요. 오히려 이거는 18AGW에 80도. 자, 여기 18AGW 케이블도 녹았기 때문에 요런 거 20짜리 이런 거 써도 위험할 것 같고, 그나마 요게 18AGW 80도라서 요게 그나마 조금 나을 것 같긴 한데, 이 끝쪽은 녹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16AGW 요걸로 연결해서, 마이너스는 그렇게 녹지 않는 것 같으니까 요것만 교체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강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괜찮겠죠. 이 파워도 350W라서 충분한 전력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안심해도 되겠죠. 네, 공포의 PC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래도 한번 살펴보죠. 후면 메인보드 들어가는 자리는 이렇게 막아 주었고, 뒤쪽은 이게 조금 보기가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사가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홀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를 뚫어서는 이걸 고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탭 나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전면 여기 이렇게 전원 버튼, 네, 그리고 이제 BC250 켜기 위한 버튼, 요거는 USB 케이블이 있는데 포트 모양도 같습니다. 이 BC250에 있는 J004 포트와 똑같은 핀 구조인데 BC250의 핀이 너무 두꺼워서 모양은 같은데 들어가질 않습니다. 맞았다면 요거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요게 좀 아쉽죠. 케이블들 연결하고 부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켜면 네, 이렇게 쿨러들 돌아가고, BC250은 아직 돌질 않죠. 이제 요거 누르면 네, 이렇게 부팅이 됩니다. 네, 저 뒤쪽에 LED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색깔은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네, 바자이트 이렇게 부팅이 되고, 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불빛이 은은하고 괜찮네요. 이렇게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은은하고 괜찮습니다. 쿨러 소리가 조금 있긴 한데 뭐 요거 쿨러 소리 잡으려면 이게 2핀짜리라서 저항 하나 달아주면 되겠죠. 아무래도 발열 해소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방금 전에 그런 이슈도 있었고, 제가 게임을 플레이하다가 연기가 났으면 완전 떡상 각이었는데 어쨌든 떡상보다 안전이 더 중요하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데 DP 포트로 사운드 출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SB 닥을 하나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전원이 켜졌습니다. 이제 컨트롤러는 뭐
편한 거 사용해도 되죠. 스팀 OS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한 컨트롤러 아무거나 사용을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우스 키보드 없이 사용할 수 있죠. 스팀 OS이기 때문에 3D 마크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3D 마크는 중간에 오류로 튕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엑스박스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고, 그리고 엑스박스 키와 A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빠른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PC처럼 사용하려면 또 스팀덱 써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리눅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빨리 이렇게 변경이 되고, 네, 뭐 인터넷 속도도 상당히 빠르죠. 이 정도면 뭐 PC처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정크 시리즈를 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리고 타임스파이는 안 되지만 긱벤치는 실행할 수가 있겠죠. 네, 리눅스. 안 되는군요. 아무튼 뭐 이렇게 데스크탑 모드로 사용하면 PC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거 눌러주면 다시 이제 게임 모드로 돌아가죠. 자, 그럼 이제 게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실크송 같은 거는 4K 해상도로 아주 잘 됩니다. 버추얼 파이터 5 이 정도가 이제 4K에서 최고 옵션으로는 안 되고 중간이나 낮음 정도. 뭐 물론 이 BC250이 4K 해상도가 조금 애매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QHD 정도. 그래도 뭐 대부분의 게임들 뭐 트리플 A가 아닌 이상은 돌리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스팀덱에서 나오는 거라 오버레이 글씨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버추얼 파이터 5 네, 4K 그래픽 낮음, 높음으로 즐기려면 해상도를 좀 낮춰야 됩니다. 낮음도 그래도 보기 나쁘진 않습니다. 네, 4K 해상도라 좋죠. 유튜브 영상은 1080p지만 어쨌든 4K입니다. 네, 지금 저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60프레임, 61프레임. 네, 잘 돌아가는데 온도가 CPU, GPU가 90도가 넘어가네요. 네, 스팀OS의 장점이죠. 이렇게. 그러면 뭐 실크송 같은 게임을 했을 때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CPU 온도가 그래도 90도대에서 이제 80도대로 떨어지네요. GPU도 떨어지고. 네, 실크송 같은 게임을 해도 온도가 80도 후반으로 나오네요. 자, 그리고 FC 시리즈, FC 25, 26 이런 거는 여기서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엘든링 밤의 통치자 안티 치트가 있는데 여기서 실행이 잘 됩니다. 1080p. 네, 인게임에서 50프레임 정도 그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엘든링까지 보셨고, 자, 이제 위쳐. 지금 여기 케이블이 잘 보이기 때문에 지금 케이블이 녹는지 제가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픽 설정. 그래픽 중간, 그리고 FSR2 성능 모드. 계속 온도가 90도 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구성을 위해서는 언더볼팅을 해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설정으로 했을 때 52프레임 정도. 네, 그리고 60프레임까지 올라가네요.
옵션 조절만 잘 하면 그래도 웬만한 게임들을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 2048에 11552, 그래픽 프리셋 낮음, AMD FFX 슈퍼 레졸루션 2.1 성능 모드, 네, 이렇게 놓고 게임을 하면, 네, 그러면 60프레임 딱 나오죠. 인파가 많아지면 프레임이 50프레임까지 떨어지긴 하네요. 다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안녕태. 죄송합니다만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그래. 이미 하나 한 것 같지만. 흔치 않은 질문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성을 배우고 인간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 이가 있다면 가까이 지내면서 지켜보고 듣고 연구하면 되지. 아, 연구 말이군요. 좋은 조언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사이버펑크도 옵션만 잘 조정하면 할만합니다. 아, 정신없어. 네, 아직까지는 뭐 케이블 녹지 않고 잘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게임을 했는데 4K 게이밍용은 아니죠. 사실 PS5도 4K 게이밍이 되긴 하는데 좀 부족하죠. PS5 프로까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보드가 PS5보다 10에서 20% 정도 낮은 그런 성능의 보드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그런 게이밍을 할 수 있는 그런 보드는 아니고, 제가 보여드린 거 정도 잘 옵션 맞춰서 하면 사양 낮은 게임은 4K 정도 할 수 있고, 그 외의 게임들은 해상도 그리고 옵션을 조절해서 해야지 되는 그런 보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가성비 문제를 또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BC250 $100 초반대에 샀습니다. 그래서 152,300원, 케이스 46,700원, 그리고 쿨링팬 120mm 쿨링팬 5개를 샀는데, 뭐 물론 한 개는 안 썼지만 5개 7,400원. 아, 이건 진짜 싸네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쿨러 저거 31,900원, 파워 서플라이가 22,000원 주고 샀는데 뭐 안 썼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개조해서 썼기 때문에 뭐 제 거는 그래서 10,000원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SSD가 문제인데, SSD가 뭐 한 2달 정도만 해도 중고로 512 살려면 찾으면 엄청 많았죠. 그리고 뭐 4만원, 5만원대. 지금은 SSD 512 구하기도 쉽지 않고 뭐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 이 정도를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1테라 원래 쓰려고 하다가 1테라짜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고 512밖에 없어서 512를 썼는데, 요거 중고 가격 한 8만원 정도 잡고, 예전이었으면 4만원인데 그래서 토탈 328,000원. 328,000원이면 $220. 엄청나죠? 자, 과연 스팀박스가 얼마에 나올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스팀박스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올지도 뭐 물론 잘 모르지만, 뭐 스팀박스가 이거의 2배 성능으로 나올 것 같진 않고, 가격은 뭐 물론 $220가 아니라 뭐 2배, 3배 정도 가격으로 나올 텐데,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비슷하게 PC를 맞춘다고 한다면, 램은 이 제품이 16GB 램인데 그래픽카드와 같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비슷하게 만든다면, 지금 16GB 램 DDR5 사기 너무 비싸니까 뭐 8GB로 한다고 하고, 그리고 6500XT CPU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3개만 하더라도 벌써 30만원은 충분히 넘어가죠. 그러면 뭐 SSD하고 뭐 또 케이스, 쿨링 시스템, 이 비슷한 게이밍 PC를 하나 지금 만든다고 하면 뭐 2배 가격이 훨씬 넘어가겠죠. 지금 4K 게이밍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게임을 하는 1080p에서 QHD 정도 게임을 하기 위한 그런 게이밍 PC 하나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런 거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파워 서플라이를 조심해야 되긴 하겠지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 게임뿐만 아니라 또 데스크탑 모드에서 PC처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중급 사양의 게이밍 PC 하나 맞춘다고 생각하면 BC250 가격이 지금 현재는 좀 올라가 있는 편이지만, 이 제품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